안녕하세요, 응애 여러분. 오늘도 응애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무한 응원, 무한 지지, 무한 신뢰가 가득한 이곳에선 척할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기쁘다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해요. 응애마을의 심리 인사이드, 응심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로 나온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사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 친구들이 다 연애할 때 저는 연애보단 스펙 쌓고 학점 잘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애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대학을 졸업하며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너도 이제 좀 연애 좀 하라며 주선해준 소개팅에서 현재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으로 제 마음도 열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연인 관계라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 응원단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제 남자친구는요, 모든 일에 주관이 참 뚜렷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참 강단 있고 남자답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남자친구의 그런 조언 아닌 조언들을 듣다 보면 제 마음에 섭섭함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요. 한 번은 함께 밥을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난 덮밥 먹어야지. 야, 응애야, 여기 덮밥은 평타고 돈가스 맛집이야. 덮밥 말고 돈가스 먹어. 이게 맛있어. 그냥 돈가스 시키면 돼. 돈가스 먹으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결국 평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돈가스를 시켰어요. 맛은 있었지만 뭔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같이 쇼핑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한참 보고 있었는데 응애야, 너는 다리가 짧아서 그런 옷은 별론 것 같아. 이거 입어봐. 응애야, 너 귀여운 신발 좋아하나 보네. 근데 우리 나이엔 이런 게 예쁘지 않나? 이거 신어봐. 아니 추천을 해준 건 고마운데 같이 쇼핑만 가면 묘하게 기분이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스스로 나는 다리가 짧고 옷을 보는 센스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섭섭한 일들이 반복되다가 제가 응원단님들께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 주기적으로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는 여사친들도 종종 자리에 있었어요. 오빠, 나는 오빠가 여사친들이랑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건 좀 불편해. 아니, 너는 무슨 상상을 하길래 그게 불편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 난 전 여친들 집착하는 것 때문에 정말 싫더라고. 근데 너도 또 그러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냥 불편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래, 뭐 네가 불편하다는데 내가 자제해 볼게. 며칠 뒤 또 여사친들이랑 술자리가 길어지면 오빠, 저번에 여사친들이랑 술자리 자제해본다 했었잖아. 아니,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넌 항상 그렇게 내 말을 오해하더라. 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인 걸까요? 사랑받고 사랑받을 줄 알았던 연애였는데 이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 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점점 못난이가 되어만 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나는 몸매가 별로야. 나는 센스가 없어. 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에는 스스로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거든요. 이게 정말 연애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드는 한편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이 조언을 해주듯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건가 싶기도 해서 좀 혼란스러워요. 어쨌든 남자친구의 의도는 뭐 이게 더 맛있다던가 이게 더 저한테 잘 어울린다던가 뭐 운동을 하라던가 결국에는 저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 맞긴 하거든요. 응원단님들이 보시는 제 연애 어떠신가요? 이 연애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신 것 같은 연애인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뭐 이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언을 드리기에 앞서 가스라이팅이 뭔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1900년도 연극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잭이라는 남편이 있고 벨라라는 와이프가 있는데
잭이 사실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윗집 부인이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석을 이제 찾고 훔치기 위해서는 불을 켜야 했는데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게 가스등을 써서 불을 켜면 그 밑에 있는 전등불이 어두워지거나 깜빡깜빡 거리는 거죠. 근데 이제 부인은 그런 깜빡깜빡거리는 불빛에 의문을 품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 남편이 이제 자기의 그런 살인 행위를 숨기려고 아니 너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너 있을 때만 그런 거 같은데 너가 문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교묘하게 이 사람을 숨기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가스불이 떨어져서 깜빡깜빡거리는 게 맞는데 너가 있을 때만 그러는 거다. 나 있을 땐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교묘하게 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 나만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남편 말이 맞지. 이러면서 자기만의 판단력이나 이렇게 독립성을 잃어간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유래가 된 것 같아요. 되게 교묘하게 상대방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죠. 거짓말을 하거나 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래.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형태의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많은 관계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응애님도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섭섭하고 이런 감정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이라고 저희에게 남겨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사연을 좀 들으면서 이게 정말로 가스라이팅이 맞는지 만약 맞다면 우리 응애님이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를 같이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 요즘 참 많이 쓰이는데 뭐 한편으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생긴 게 반갑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밀접한 관계나 또 신뢰하는 관계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나한테 뭐 너 그 신발 안 어울려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 해서 저희는 타격을 받진 않지만 그쵸. 뭐 어쩌라고 이러겠죠. 그쵸. 너나 잘해 이런 마인드가 되겠지만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뭔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 같은 그런 교묘함 이런 게 진짜 가스라이팅의 핵심인 것 같아서 참 미묘하고 또 가스라이팅 특징 중 하나가 귀인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예를 들면 이 응애님의 사연으로 보자면 난 센스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나 요즘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그게 다 내가 옷을 못 입어서 그래. 뭔가 이런 본인의 잘못을 약간 귀인하게 되는 그런 미묘한 생각을 심어놓는 게 이런 가스라이팅인 것 같거든요. 원래는 맞아요. 그게 아닌데 그거를 뭔가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던가 다른 원인으로 찾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가스라이팅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 선택권을 되게 음. 없애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오늘 이제 사연 보내주신 응애님 에피소드를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응애님은 덮밥이 먹고 싶은데 남자친구분은 그걸 굉장히 무시하고 그냥 돈가스 맛집이야 여기. 돈가스 먹어야지 이렇게 되게 강요를 하시면서 우리 응애님이 선택하시는 걸 되게 사소하긴 하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조금 무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응애님 입장에서 나는 메뉴 하나도 선택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자존감이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이거 안 돼, 안 돼 라는 말이 계속 들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도 계속 그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내가 뭔가 선택도 못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내는 사람인가? 라고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애님이 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인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연애가 어떠신지를 저희한테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지금 가스라이팅 중이십니다. 헤어지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그런 대화 안에서 분명히 좀 자기가 주체성을 잃게 되고 선택권을 잃게 되고 이런 감각을 받으실 것 같다.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느끼시는 게 너무 이해가 되고 또 마음이 아프다. 좀 이런 말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사실 가스라이팅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되게 미묘하다는 점인데 감사하게도 응애님이 저희에게 이런 사연을 보내주심으로써 저희가 제3자로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어떻게 보면 생긴 거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왜냐하면 뭐 주변에서도 내가 가스라이팅 연애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하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그때 당시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되게 미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응애님은 저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확실히 뭐 저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도 방금 되게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응애님 사연을 읽는 내내 응애님이 되게 존중을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응애님이 좋아하시는 거. 원래 응애님의 모습을 상대방이 존중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전에 아마 작사가 김이나 씨가 어디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건강한 연애인지 이게 좋은 연애인지 알려면 그 사람과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근데 지금 글쎄요. 응애님의 사연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남자친구분과 있을 때 물론 뭐 좋은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사연 말미에도 말씀 주셨듯이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계속해서 뭔가 미묘하게 짜증나고 섭섭함이 든다라는 게 우리 댕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남자친구랑 있을 때 그 관계에서 계속 뭔가 신경 쓰이고 준비하게 되고 혹은 혼날까봐 화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좀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뭐 과거의 연애에서 이런 좀 미묘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좀 미묘한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셨는지 또 그런 에피소드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이걸 좀 대처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 은희님이 아까 댕기님이 말했듯이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게 너무 반갑고 대단한 게 저도 분명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다 연애가 끝나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 체형에는 뭐 이런 옷이 맞아. 이 집에선 이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왜 당시에 거슬리는지 전혀 몰랐고 근데 그런 게 누적돼서 결국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 이런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한 것 같다. 사실 저도 떠올려 보면 너는 무엇이야 라고 되게 정의 내렸던 연애 대상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성격이 이기적이야. 실제로 들은 말. 너무해. 근데 그 나쁜 의미가 아니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 들었을 때 이런 거였어요. 넌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의 것이 잘 챙겨. 묘하네요. 묘한데. 되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연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말에 더 신경을 썼었죠. 근데 요즘 들어 문득 너는 이기적이었어. 약간 이 말이 되게 그냥 갑자기 불쑥 떠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음속에도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꽤나 각인이 되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너는 무엇해 이렇게 단정 짓는 말들을 연인 관계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가깝기 때문에 가장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긍정적이면 좋죠. 뭐 너는 너무너무 착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근데 사실 착하다는 말도 족쇄일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너는 무엇해 라는 말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어떤 선택권이나 저의 성향을 되게 제한했던 적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끝나고서야 그 말들을 곱씹으면서 아이씨 기분 나쁘다.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참 어렵다.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맞아요.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뭐 저도 물론 비슷한 경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확실히 당사자로서 알아차리기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좀 더 확장해 보면 꼭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사실 부모님으로부터도 좀 그런 단정 짓는 말을 들었던 경험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부모님 제일 많지 않을까요?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에게 넌 좀 나대야 된다. 아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넌 너무 소극적이야. 저를 또 다르게 아시는 분, 사회생활하며 만나셨던 분은 제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안 소극적이에요. 네, 근데 뭐 당연히 가정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고는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뭐 춤추고 부모님한테 장기자랑하는 게 적극적인가요? 원숭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나대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평생 저한테 약간 숙제처럼 따라다니는 말들이더라고요. 족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나 뭐 친구나
가까운 연인에게서 이런 식으로 좀 단정 짓는 말들이 참 사람의 그 행동 반경을 되게 좁힌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그런 식으로 가게 하거나 혹은 아예 짜증나서 그 반대로 행동하게 하거나 결국에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참 어렵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그 아까 댕그님이 이제 착하다는 것도 이제 단정 짓는 거라서 좀 족쇄가 될 때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이제 가족 사이에서 느꼈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였는데, 저 또한 이제 엄마한테 자주 들었던 말은 아 진짜 우리 딸밖에 없고 믿을만하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처음엔 좋아요. 좋은데 나는 누구한테 기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좀 센 어감이 있고 좀 말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걸 표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표현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가스라이팅을 대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내가 그런 말에 내가 이렇게 좀 압박을 느끼거나 족쇄처럼 느껴지는 표현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그 말이 나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들린다라는 걸 또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그 상대방도 내 말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는 소통 가능한 분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아닌데 난 그런 의도는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연인으로서도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에게 익히는 말이나 저희를 되게 족쇄처럼 작용하는 말들을 수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지를 해야지 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인지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밭이 좀 일단은 평온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저는 가스라이팅을 얘기할 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요즘은 조언도 또 가스라이팅처럼 또 희화화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기분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조언도 처음에는 좀 좋지 않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못 또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좋은 조언과 좋은 어떤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넌 가스라이팅 하니까 이제 끝, 이렇게 또 너무 쉽게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저 스스로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 응애님의 사연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분별하려면 다시 돌아와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그러게요. 그 기준? 결국에는 분별이라는 거는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예, 아니요 혹은 옳다, 아니다라는 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기준을 세움에 있어서 최대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에 좀 솔직해질 필요는 있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응애님의 경우에는 지금 패션 감각, 여기서부터 일단 하나씩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메뉴, 몸매. 근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피드백의 그 범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비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개인적인 비난의 기준에는 몸매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 이런 걸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분별이 시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각자마다 다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몸매와 같은 특정한 것뿐만 아니라 되게 사소한 것도 감정적으로 훅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본인에게는 좀 강압적이고 되게 프레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또한 어떤 기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다 보면 가스라이팅이 이제 조언이랑 가장 큰 차이는 그 교묘하게 다른 의도가 있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응애님 남자친구가 말한 의도를 한번 보자면 예를 들면 여기 돈가스 맛집이야, 덮밥 말고 이거 너 먹어. 근데 이게 굳이 나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포인트가 교묘하게 어떤 이제 역할까지 하게 되냐면 응애님의 선택권을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요런 거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남자친구분의 마음을 한번 그래도 이해 아닌 이해를 해보자면, 이분은 어쩌면 메뉴 선택에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가스라이팅이나 뭐 불필요한 조언 이런 거를 분간할 때 어떤 기준을 쓰냐면, 내가 여기에서 뭐 맛없는 거 먹는 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쵸?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맛없으면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거 안 시켜야지, 이게 제 삶에 큰 지장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하게 나를 통제하려 할 때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옷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쁘다라는 기준이 좀 티피컬하게 있긴 하지만 옷은 개성의 표현인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입을 수 있는 건데 그쵸. 내가 뭐 다리가 짧아 보이든 뭐 아니면 뭐 길어 보이든 이런 거 나는 신경하지 않고 안 쓰고 뭐 저 초록 색깔 내 바지를 입고 싶어. 그럼 입는 그렇죠. 거잖아요.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나 내가 충분히 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성을 가지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예컨대 뭐 회사 생활에서 내가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피드백인 거죠, 사실은. 그쵸. 음. 그리고 사실 이 응애님의 남자친구분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방금과 같은 사연도 있지만 그 끝에 이런 사연도 있었잖아요. 여자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사실은 우리 응애님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남친의 반응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예민하다. 와, 너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니? 내가 전 여친들이랑 헤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지금 공포를 조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겁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사실 그 전에는 약간은 조금 우리 댕강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뭘까 생각했는데 이 에피소드를 보는 순간 이거 가스라이팅 연애가 맞다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경우에 너 너무 예민하지라고 질문을 하면 되게 반박하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진짜 전 할 이게-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스라이팅의 되게 대표적인 말인 것 같아요. 너 너무 예민하다. 너 오늘따라 왜 이래? 다 너를 위한 건데?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되게 조종하고 있다? 그냥 무슨 말만 해도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떠한 진전과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연애가 다소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친구분이 참 정답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본인 기준으로만 다 되어 있고 여자친구가 뭘 하겠다고 하면 다 조금 튕겨내시는 분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응애님의 뭐 주체성이나 선택권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응애님의 감정도 약간 교묘하게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지금 남자친구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기만의 기준과 정답이 명확한데 사실 명확한 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이게 지에 맞다라고 따라서 같이 해버리는. 네, 너무 큰 차이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메뉴일 수 있지만 뭐 나중에는 크게 가면 뭐 육아에 대해서도 본인만이 잘된 선택권을 주장하면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되게 작지만 이게 큰 주제로 또 다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머리가 아프네요. 네, 단순히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저는 연애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가치관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좀 조율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이 연애에서는 그 조율의 과정이 잘 보이진 않는 것 같다. 좀 아쉽긴 해요. 그러게요. 우리 응애님의 사연을 보면서 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남자친구분이 조금은 우리 응애님에게 좀 강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헤어져라, 뭐 헤어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어렵죠. 큰 도움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남자친구들 만나더라도 혹은 뭐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만의 관계에서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해보면서 응애님에게 좀 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만이 생각하시는 좀 건강한 연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피할 수 있는 연애란 게 어떤 것일까 좀 이야기를 해드림으로써 응애님을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20대의 많은 연애 혹은 꼭 20대가 아니더라도 많은 연애 장면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첫 시작은 가스라이팅이 아닐 때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서로 좀 친밀해지고 약간 구속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독점하고 싶은 마음도 들다 보니까 약간 내 입맛대로 하게 만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는 뭐 굳이 나쁜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되게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거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저는 보는 게 중요하다고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연애 초반에 뭐
너무 좋아지다 보면 갑자기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뾰족뾰족한 말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너가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그냥 투정처럼 귀여운 건지 혹은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면 혹시 개선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건강한 연애는 맞춰갈 수 있는 관계인가? 그런 걸 계속 살펴보는 거? 저도 사실 우리가 사랑을 또 막 질투랑 연결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질투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강압이나 강요나 내 성향을 막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가스라이팅적인 말이나 행동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저는 조율이라는 키워드를 좀 쓰고 싶은 게 그럼에도 조율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각자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당연히 성향이 다르고 어떤 때는 내 어떤 가치관, 심지어 작은 메뉴까지도 강요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을 같이 견뎌낼 수 있나?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넓은가?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애님에게도 응애님도 사실 한 번은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나는 여사친 다른 여사친이랑 술자리 갖는 거 좀 불편하다. 불편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대응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번으로 딱 쳐내는 거는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조율의 과정들을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다른 상황에서 한 번 더 경험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율의 과정을 조금 건강하게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아까 맨 처음에도 존중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건강한 연애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키워드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아마 부딪힐 거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존중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존중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한 사람한테 무조건 맞춰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면은 한 사람의 인격은 사실상 없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네,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뭐 우리 응애님이 존중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나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인지 좀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전 응애님의 감정과 응애님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연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짜증이 나고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섭섭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던 것도 다 잃어버린 것 같으면 저는 지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율이나 뭐 존중 이런 단어를 쓰긴 했지만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는 이제 본인이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그 스텝을 나아가 보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응애님의 선택 같긴 해요. 그리고 감히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뭐 저희는 이 사연으로만 봤기 때문에 응애님과 남자친구분의 어떤 소통의 방식, 사이의 관계 어떤지 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응애님이 가장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저희의 이야기가 얼만큼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토대로 지금까지 어떤 관계, 의사소통, 응애님의 마음 이런 걸 많이 비춰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끝으로 꼭 이 연예인 관계는 저희가 많은 기준을 얘기하긴 했지만 허용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허용적이라는 거는 뭐 이성적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예컨대 영애님이 난 이거 기분이 좀 나쁘다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래 알겠어 너가 기분 나쁘면 내가 안 해야지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남자친구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순간이 뭐 몇몇 순간이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허용해주지 않을 것 같다, 나를 좀 수용해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뭐 연인, 가족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 같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뭐 오늘 우리에게 상담을 보내준 것처럼 좀 다른 사람에게 또 객관적인 시각을 한번 요청해보는 것도 너무 전 좋은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응애님을 계속해서 응원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는지도 나중에 또 사연으로 접하고 싶네요. 네. 저 끝으로 남자친구분한테 한 소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좋네요. 말을 이 남자친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일이 없겠죠. 왜 제가 떨리죠? 궁금해요.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전 이런 남자분들 좀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안타까워요, 그냥. 왜 이러실까요? 그러니까 연애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뭐 어떤 여행지를 갔는데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기차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타입 중에 하나가 같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뭐 여자친구 화장실 갔다 기차를 놓쳤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 우리 다음 거 타자. 이런 게 추억이지. 좋지. 이런 게 추억이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분도 뭔가 씌여 있으신 것 같아. 그런 거죠? 정답이 있고 뭐 음. 맛있는 걸 꼭 먹어야 되고 우리 데이트가 최고여야 되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최고는 관계에서 꼭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여유가 없으신 상태신 것 같아서 좀 남자친구분도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분이 너무 따뜻하신 분이고 사랑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놓치지 마시고 좀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게요. 그런 마음이 남자친구분도 지금 강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그러게요. 또 자기만의 정답 가장 좋은 걸 또 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이 말씀을 꼭 들으시면 좋겠는데 과연 그러실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저희 응애마을 구호 외치고 오늘의 사연은 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안녕.